김혜영 씨는 빨간 펜을 모르고 자랐습니다. 알아요. 빨간 펜. 빨간 펜 반갑습니다. 김치 냉장고는 이런 모양은 어떨까? 김치 맛이 제일 중요해요. 이건 싸네. 쓰면서 후회도 없어야 되고요. 수준이 다르다. 위니아 빔체. 수준 있게 김치 쓰세요. 그 맑고 은은함으로 하루가 넉넉해집니다. 마음에 한 잔 설록차가 있습니다. 맑고 개운한 설록차. 우리가 바라는 건 깨끗한 햇살. 스카치 브라이트 햇살 수세미. 스카치 브라이트로 주방을 깨끗하게, 기분까지 깨끗해요. 스카치 브라이트. 꼭 삶아야 할까요? 퍼펙트 하나로 살균, 세척, 표백까지 하나로. 삶았네. 삶은 효과 퍼펙트 하나로. 삼성 김치떡 다맛 1억 다맛작금 알뜰대잔치. 지금 다맛을 구입하시면 추첨을 통해 총 1억 원에 해당하는 다맛작금을 나눠드립니다. 지금 구입하세요. 아삭아삭 삼김치떡 다맛. 정말 좋은 밥솥은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13개의 발명 특허는 물론 10여 개가 넘는 상, 그 기술로 대한민국의 밥맛을 이끌어갑니다. 맛있는 기술 대웅 모닝컴. 아내는 날 위해 연극표를 삽니다. 근사한 넥타이도 삽니다. 그리고 생식을 삽니다. 평생 사랑 황성주 생식. 난 아내 때문에 삽니다. 요리온도 어떻게 하셨어요? 이제 테팔 열센서 프라이팬으로 간단하게 확인하세요. 요 열센서가 빨갛게 되면 요리하기 알맞은 온도. 솜씨가 다르죠? 테팔 열센서 프라이팬. 보라, 프레쉬가 온다. 김치 맛을 지키러 프레쉬가 온 것이다. 신선한 맛을 오래오래 프레쉬 김치 냉장고. 장하다 프레쉬, 싱싱하다 프레쉬. 얘가 말도 해요. 아내가 고르는 건 믿음이 갑니다. 시리얼은 켈로그만 고르더군요. 와, 힘이 어려서 이렇게 날까? 좋은데? 정말 잘 골랐어. 좋은 엄마 좋은 시리얼 켈러그. 6개월간 1000가지 제품을 꽁꽁 묶어두겠습니다. 싼 지금 가격 그대로. 까르 풀어 오십시오. 한국 까르. 가격이 그대로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아침 행복 채널입니다. 오늘 먼저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요. 지난 월요일 아침에 저희 프로그램에서 장애우 관련 발언 때문에 이창명 씨가 먼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네. 정말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방송에서 장애우 여러분과 그 부모님들께 본의 아닌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그날 방송에 나온 일부 버려진 아이들을 보고 그 부모님들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드린 말씀이었습니다만은 제 뜻과는 달리 장애우 여러분의 마음을 상하게 해드린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실 뭐 잘못이 있을 때는 즉시 사과 말씀을 드려야 옳은 줄을 알지만 저희 제작 일정상 생방송으로 방송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이 녹화 방송이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뒤늦게 오늘에야 비로소 사과 말씀을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번 일 이후에 다시 한번 저희 행복 채널이 장애우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말 그대로 진정한 행복 채널이 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 어떤 말로도 장애우와 또 그 가족, 관계자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으시겠지만 진심으로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복 채널에서는요, 이번 한 주간을 송년 특집으로 사랑을 나눕시다로 따뜻한 시간들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모실 분들은요, 세상의 모든 외로운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주시는 한국수양부모협회의 박영숙 회장님, 그리고 반가운 얼굴 탤런트 권규옥 씨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나와주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좋은 일 많이 하셨어요.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네. 저희가 좀 뒤늦게 모신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우선 저기 권기옥 씨는 정말 오랜만에 뵙네요. 오랜만이죠. 그대로세요. 네. 제가 아까 분장실에서 뵙고서는 네. 하나도 안 변하셨어요. 그랬더니 예의상 그러는 거죠? 바로. 예. 방송 출연이 얼마만? 네, 저는 저 아침 드라마 지금 약속하고 있는데요. 20년 만에. 네. 20년 만에. 네. 사실 뭐 정말 왕성한 활동 하셨었잖아요. 네. 제가 예전에 그 활동하시던 장면이 잠깐 준비가 돼 있는데 좀 보면서 말씀 예, 나누겠습니다. 그럴까요? 주로 희극 연기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코미디언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연기자로 출발하셨죠? 배삼룡 씨, 이기동 씨 모습. 이용식 씨 모습이네요. 여기 김대갑 선생님도 계시네요. 아유, 구봉수 선생님. 된 모습이신데. 그 뭐 왈가닥 무시 뭐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들 더 많죠? 네. 네. 근데 어떻게 이 수양부모협회에 동참하게 되셨나요? 네, 저는 이제 그동안 20년 동안 방송하지 않을 동안 한 10년 동안 미국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셨죠? 미국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자선 활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서 좀 느낀 바도 있고, 네. 마침 또 우리 박영숙 회장님을 제가 나이는 저보다 조금 연배가 아래지만은 인간적으로는 또 저희 스승 같으신 분이고 굉장히 존경하는 분이세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셔서 저도 좀 조금 소금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하고 지금 힘을 조금 보태시기 옆에서 조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많이 의지하고 예. 문제점 있으면 상의도 하고. 아유, 무슨 말씀. 그 뭐 일반 언론을 통해서 많이 수양부모협회에 대해서 알고는 계시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자면은 어떤 모임인가요? 저희 수양부모협회는 외국에서는 시설이 있지 않고 대부분 수양부모협회 같은 단체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각 가정에서 자랍니다. 네. 그래서 저희도 우리나라에도 이런 게 꼭 필요하겠다 해서 그 당시 IMF 때문에 아이들이 그 결손 해체 과정에 많이 버려지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무료 가정 위탁하는 기관입니다. 예. 그리고 아이를 키우다가 친부모가 이제 계약을 합니다. 2년 키워달라, 대학교까지 키워달라. 예. 그러다가 친권을 포기하면 저희가 입양도 합니다. 그래서 국내 입양 활성화도 하고, 18세 이상, 뭐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마지막까지 그 아이의 그 행복을 위해서 저희가 부모 역할을 하는 거죠. 몇 년 되셨나요, 이 일을 하신 지? 저는 95년에 제가 40이 될 때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해서 95년에 혼자 시작을 하다가 그럼 지금 좀 나이가 알려졌어요. 나오신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다가 뭐 뜻하지 않게 외환위기가 와서 아이들이 너무 많이 버려져서 여러분들이 도와서 98년 4월 4일 창립대회를 창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참가하신 50여 명의 이제 회원들이 아이를 키우기 시작했고 지금은 200명 키웠고요. 현재도 한 60명, 60명 키우고 있고 저희가 한 개가 100명입니다. 한꺼번에 키울 수 있는 수양 부모가 많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정말 숭고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아는 정보로는 그러니까 이제 위탁을 받아서 수양 부모가 돼서 키우다가 물론 이제 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아까 그런 조건이지만 부모가 없는 아이를 키우다가는 그 부모가 나타나면 이제 그 사람이 찾아주는 친권자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1년인가요? 그 기간이? 보통 저희한테 아이를 맡기시는 분들이 친부모가 많고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계약을 합니다. 그러니까 2년만 좀 키워주면은 내가 독립해서 자립해서 자활 이런 사골세라도 얻어가지고 아이를 데려가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그분이 독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와드려요. 뭐 일자리, 수의 일자리나 뭐 우리 베이비시터 일자리 같은 것도 알아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독립을 할 수 없는 분들, 특히 아이를 포기하는 네. 친권 포기하면은 이제 밀양도 가고. 네. 외국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한 세계 78개국이요. 예. 고아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집단 수용 시설이 없는 나라가 대부분인데 예. 그런 나라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거의 다 그 위탁 가정에 예. 지금 그러니까 하시는 방식으로 네네 주로 그럼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도 앞으로 좀 따뜻한 가정에서 이렇게 예. 그 사랑을 받으면서 자란 아이가 많았으면 하는 예. 게 그러네요, 정말. 네. 주로 어떤 아이들, 물론 뭐 일일이 다 200명 정도 되니까 기억하실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어떤 아이들인지 좀 구체적인 예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 처음에는 아주 눈물 나는 사례들이 많아요. 뭐 우리 간사님도 계시지만은 맨날 아이들 배치할 때 우느라고 우리가 일을 못할 정도로 한 아이는 4살짜리 아이였는데 이제 아버지는 미쟁이셨어요. 그래서 건설 현장에 일을 나가시고 트럭에다가 아이를 눕혀놓고 4살짜리 젖을 먹이거나 뭐 음식을 주고 또 쉬는 시간에 잠깐 와서 보고. 돌볼 엄마가 없었나 보죠? 예, 대부분은 이 해체 가정입니다. 어머니가 어디 뭐 집을 나간 경우, 이혼을 한 경우, 그 다음에 뭐 이혼해서 뿔뿔이 헤어졌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파산을 해서 아니면은 노숙하시던 분, 뭐 이런 분들, 다양한 분들이 오고 또 병 때문에 수술로 들어가기 직전에 좀 맡아달라. 자살하기 직전에 맡겨달라. 맡기시는 분까지 있어요. 내가 죽으러 가니까 이 아이를 좀 제발 잘 키워서 훌륭한 아이 만들어달라. 그럼 일단 아이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 말리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종합 서비스라 그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맡기시는 분들에게 삶의 의지를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직장을 가져서 아니면은 뭐 50만 우리가 이렇게 우리도 힘들게 산다는 거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삶의 의지를 찾아서 그리고 그 아이가 얼마나 뭐 잘 자라고 있다. 뭐 수학에서 뭐 100점을 맞았다, 사생대에서 1등을 했다 이런 전화를 자주 해드려서 그 아이를 찾아갈 수 있도록 가장 행복한 조건이 아이가 친부모하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건축 일을 하시는 아빠가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애를 이제 본인이 타고 다니는 트럭에다가 눕혀놓고 데리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일을 하시는 거죠. 이를테면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었어요? 제 경우 저기 나와 있는 쌤 같은 마루쌤 같은 경우도 어머니는 어머니가 IMF 그 관리 체제 때 실직을 당하셨어요. 그 이전에도 혼자 미혼모인데 혼자 키우면서 너무 많은 고생을 해서 아이를 눕혀놓고 잠깐 일을 하고 오고 또 젖 먹이러 오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걸어 다닐 수 있을 때는 대형 서점에서 키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우리 아들하고 대형 서점에 갔더니 이 아이가 어디서 물을 먹고 어디에 앉을 자리가 있고 어떻게 화장실이 어떻게 있고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 서점에다가 아이를 맡겨놓고 일을 하러 갔다가 점심시간에 아이하고 만나가지고 밥 먹고 저녁에 퇴근할 때 데리고 가고 마치 타가 기관 역할을 그렇죠. 그 아이가 조그만 아이가 거기서 자기 혼자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런 생활을 뭐 기가 막힌 사연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폭력 폐해 때문에 맡겨진 아이도 있다. 그에 4명이 맡겨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는 좀 의처증 같이 이렇게 찾아다니시고 어머니는 피해 다니시고 그러면서 아이는 저희한테 맡겨놓고 다들 저희한테 맡기는 200여 건의 사정이 다들 딱합니다. 다 구구절절하고. 다 구구절절합니다. 그럼요. 누구든지 좋은 가정에서 이렇게 잘 안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행복하게 양가 부모 다 밑에서 잘 자라면 우리가 걱정이 없겠지만은 여러 가지 상황에 정말 또 외환 위기 때 이후로는 더 많이 생겼지만은 정말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상황에 최선을 다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있는 마라쌤 같은 애도 있고 또 뭐 저 남자한테 버림받은 그런 피치 못하게 그렇게 생긴 아이들도 있고 했는데 그 엄마가 아이 하나 희망을 걸고 사는데 아이 데리고는 어디 가서 일하기가 식당에서 설거지하기도 정말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엄마가 그 재활 의지를 키울 때까지만이라도 정말 우리 새끼 다 밥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숟가락 하나 더 넣고 우리 애들하고 똑같이 환경에서 얼마 동안에도 키워주면 아이들이 정말 내 아이가 소중하면 내 아이와 더불어 앞으로 살아갈 그 아이들도 더 소중하다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에 우리 박양수 회장님이 직접 또 집에서도 한 11명 키우셨어요. 네. 지금은 몇 명이나? 지금 제가 다리를 좀 다쳐가지고 그 마르셈은 지금 5년 다 돼가거든요. 5년째인데 토요일, 일요일 뭐 우리 가족 뭐 행사나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는 항상 저희 집에 와 있고 토요일은 꼭 옵니다. 하여튼 우리 박 회장님은 제가 옛날부터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살신성인 하시는 분이에요. 본인 일도 그렇게 바쁘신데 그럼요. 그 협회도 이끄시고 그다음에 그 협회를 이끄시는데 뭐 빚도 지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그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박 회장님은 여성이시고 또 뭐 수필가시고 또 극작가시고 작가시고 번역가시고 주부고 엄마고 아내고 정말 하시는 일이 너무 많으신데 자신을 위해서 쓰는 돈보다 이런 남을 위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이 머리도요 동네에서 5,000원? 이 빠갈하는 빠마를 아줌마 빠마를 오래 가게 좀 해달라고 그래서 아유 회장님 좀 좋은데 좀 미장원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그러니까 자기는 돈 쓸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성으로서 뭐 꾸미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쓸 여력이 없으시다고 그래서 영국 에리자베스 여왕이 오셨을 때 쭉 수행을 하셨어요. 영국 대사관 공보관이셨으니까. 지금은 호주 대사관 공보관으로. 그것도 수영부모 협회 일 때문에 옮기신 거거든요. 그 얘기 이제 나중에 듣고. 영국 대사 그 에리자베스 여왕 수행하실 때도 2만 원짜리 원피스를 입고 계속 안동이고 어디고 계속 수행을 하셨어요. 근데 그걸 엘리자베스 여왕이 좋아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저 박 회장님은 항상 무슨 이런 신문지상이나 봬도 이 트레이드 마크처럼 만약에 캐리커처를 그린다면 이 파마 머리 그리고 약간 이렇게 이제 눈매에 이렇게 화장하시는 독특한 그 분위기가 있어서 참 그 캐리커처 그린 분들이 쉬울 것 같아요. 특징을 잡아내기가 너무 바쁘시니까 그게 이해가 마음이 아름다운 사람은 얼굴이 이렇게 참 잘생기셨잖아요. 파마를 하는 이유가 빗질을 할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맞아요. 7시부터 아이들 막 여기저기 데려다주고 이렇게 손으로 편합니다. 정말 아이들 키우면서 아둥바둥 정말 바쁘게 살고 있는 우리 엄마들은 그 심정이 정말 저도 오늘 이해가 가네요. 좀 멋있게 차리고 나온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저도 우리 박 회장님 뵙고 난 다음에 아침에 미장원 갈 돈이 좀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모자를 하나 미국서 얻어 쓴 모자를 하나 뒤집어쓰고 나왔습니다. 머리를 못 감으셨다는 아니요. 정말 요즘은 뭐 얼굴 뭐 다듬고 뭐 그런 돈이 정말 아까워서 저는 못해요. 거기 가입하시고 활동하시면서. 아무튼 이 한국 수양부모협회 정말 그야말로 천사 같은 분들이십니다. 사랑을 나눠주고 계신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많이 있으실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과연 어떻게 아이들과 어우러져서 이렇게 수양 부모님 말씀으로는 들어봤지만 어떻게 과연 생활해야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 해서 저희가 그 생활을 좀 따라가서 지켜봤습니다. 경기도 안성 다운이가 생활하고 있는 최연아 씨 집. 아침 7시 최연아 씨가 음식 준비에 바쁘다. 이렇게 많은 양의 감자를 볶는 데는 이유가 있다. 식구가 모두 9명. 그중 남편과 친딸 1명을 빼놓고는 모두 데려다 키우는 아이들이다. 야 김다원 뭐 하는 거야 지금? 오늘따라 말하는 거야. 어디 학교 늦는데. 다운이는 아직 일어날 생각을 않는다. 야 수진이가 바빠. 하나라도 빠질까 아이들 밥그릇을 세는 최연화 씨. 이제는 아이들도 직접 바쁜 엄마의 손길을 돕는다. 아홉 식구가 모두 밥상 주위에 둘러앉았다. 밥 먹는 아이들의 얼굴이 마냥 행복해 보인다. 네가 먹는 거 제일 좋아하는 애가 동해바다 간다. 또 서해바다 간다. 그런데 밥맛이 없어서일까? 다운이는 그저 애꿎은 밥만 극적거린다. 오늘은 아이들이 준비물을 사갈 돈이 필요한가 보다.
넉넉한 생활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행여라도 밖에서 기죽을까 항상 마음이 쓰인다.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은 마음이 바로 최연화 씨의 마음이다. 엄마 최연화 씨의 손길은 학교까지 이어진다. 힘이 들 법도 한데 아침마다 직접 차에 태워 아이들 등교를 돕는 최연화 씨. 비록 내 아이는 아니지만 한 명 한 명이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 이 아이들이 최연화 씨의 기쁨이 되고 있다. 다운이가 최연화 씨 집에 온 지는 한 달 보름여 정도가 지났다. 뱀이 하와에게 물었어요. 그렇지만 이 열매만은 그런데 다운이는 98년 5월에 위탁되어져 벌써 7차례나 집을 옮긴 상태다. 그렇다 보니 행여라도 또 다른 집으로 보내질까 다운이는 엄마 옆에 꼭 붙어 떨어질 줄 모른다. 뭔가를 쓰고 있는 다운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김하종, 다운이의 동생이다. 다른 수양가정에 있는 하종이가 보고 싶은가 보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욱이랑 다운이 왔네. 인사도 잘하네. 어서와. 밥 먹었어? 잘 있었니? 말을 해야지. 잘해 그래도. 그럼. 많이 이제 입이 떨어졌어. 들어와. 7명의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시간 나는 틈틈이 친구 가게에서 일을 하는 최연화 씨. 차 타고 서울도 가고 창경원에도 가고, 그치? 어린이대 공원도 가고.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기라도 하듯 다운이는 엄마를 거둔다. 아이들을 놓고 배달 가려는 최연화 씨. 마음이 놓이지 않는지 쉽게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아, 오실 거야. 여기 계실 거야. 연욱이 할아버지한테 가는 거지. 괜한 걱정이었나. 다운이는 가래떡 뽑는 것이 마냥 신기한가 보다. 하루 중 다운이가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시간, 바로 언니들과 함께 노는 일이다. 고집센 다운이가 처음엔 싫었다는 최연화 씨의 친딸 수산나. 나랑은 얘기하지도 않고 말도 안 하고 같이 나랑 뭐 하는 게 없어갖고 애가 싫었는데 지금은요, 지금 밥도 잘 먹고 나랑 같이 얘기도 잘하니까 더 좋아요. 다운이는 이제 수산나의 사랑스런 여동생이다. 이제 야, 닭같이 먹어봐. 최연화 씨의 가족은 오늘도 기도한다. 하루빨리 다운이가 친부모님 곁으로 되돌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참 뭐 흔히 피가 물보다 진하다고 얘기하지만 오늘 저희 스튜디오에는 핏줄보다 더 끈끈한 사랑으로 정말 새로운 부모와 자녀 관계로 거듭 태어난 두 어머님과 또 두 자녀를 모셨습니다. 다운이하고 어머니 최연화 씨. 아유, 감사합니다. 방금 화면에서 보셨죠? 박수 주세요. 네. 그리고 그 옆에는 혜연이하고 어머니 최은경 씨 자리에 예,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침 일찍. 그나저나 그렇게 정들어서 만약에 이제 친부모들이 정리가 잘 되셔가지고 아이 찾으러 와서 이제 보낼 때 또 섭섭해서 어떡하세요, 그럼? 글쎄, 제 경우는요, 가는 거를 거의 안 봐요. 그냥 언제 데리러 온다 그러면은 애 갈 준비, 가방 같은 거 다 싸서 이제 어른들하고는 통화를 하니까요. 그러면은 전 가는 거 못 보죠. 근데 엄마를 꼭 닮은 그 딸 수산나? 참 착한 아이네요. 철이 닫은 것 같아요. 11살인데 말하는 모습도 그렇고. 근데 어렸을 때부터 늘 여러 식구들끼리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걔 소원이 엄마하고 아빠하고 셋이 밥 먹어보는 게 소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아직 아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그 와중에도 그러니까 새로 생긴 형제들과 같이 지내다 봐서 그런지는 몰라도 정말 철들어 보이네요. 엄마 꼭 정말 빼닮았고. 뭐라고 부르나요, 주로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예, 처음에
오는 아이들마다 뭐 아줌마라고 부르는 경우가 거의 많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차츰차츰 엄마라고 자연스럽게 예. 시키지 않아도. 아, 그렇죠. 그리고 엄마의 정 느끼고. 예, 우리 다운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와서 꾹꾹 찌르죠. 제 의사 말을 해야 필요한 게 있으면은 처음에 엄마 소리 안 하고 꾹꾹 찌르다가 이제 다른 친애 언니들이 다 엄마 하니까 지금은 이제 친애 엄마인 줄 알아요. 예. 아니 아까 보니까 뭐 상도 보통 우리 그러니까 가정에 있는 상보다 몇 배고 또 승합차까지 운전해가지고 애들 학교 등교까지 시켜주시던데 식구가 지금 총 몇 명이죠? 지금 현재는 9 식구지만 많을 땐 또 11 식구도 되고. 그래요.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 이름을 이렇게 딱 지명해서 너 누구다 해도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나 이제 헷갈려서 설아 부를 때 소희 불러대고 우리 다운이 부를 때 다른 애 불러대는데 신기한 거는 그 아이들이 엄마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데 이름은 지 이름을 안 불렀지만 누구한테 얘기하는 내가 건지. 필요한 말이라는 걸 잘 알아차려요. 네, 지금 친딸은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사랑을 베푸는 아이들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총 다 친딸의 칠남매. 알겠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말씀 못 드렸네요. 날개만 없지. 이분이 바로 천사십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잖아요. 정말 아이 키우기 힘들죠. 그 하나님이 다 여기저기 다니실 수 없으니까 천사를 내려보내신 것 같아요. 정말 뜨문뜨문. 근데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건강하니까 뭐 정말 숟가락 하나 더 놔준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어진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힘들다 뭐 이런 특별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자란 환경이 7남매 중에 또 하나의 막 6째로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나이 먹어서 생각하는 건 그 오빠들하고 또 남의 식구들하고 막 입을 땡겨가면서 잠자고 막 양푼에다 밥 비벼서 같이 서로 먹으려고 하던 그때가 지금 이렇게 살면서도 제일 그리워지는 때가 그때인 것 같아요. 누구나 그때는 아마 전부 흥분해였을 거예요. 더불어 사니까 또 이렇게. 우리 아이들도 이 다음에 커서 꼭 그렇게 그냥 우리들 자랄 때는 참 이렇게 좋았다 하는 거 그런 기억으로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다운아? 아저씨 봐. 이쁘지? 조금 수줍음 타나 봐요. 좀 심한 편인데요. 고민형 누가 사줬어요? 노래도 잘하고. 고민형 누가 사줬어요? 얘기도 잘합니다. 지금 방송이니까 좀. 엄마한테 손 꼭 붙잡고 그러는데 애정 표현 뭐 엄마 볼에 뽀뽀를 해준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나요? 얘가 하는 말 중에 이렇게 앵겨요. 앵겨서 펄쩍 뛰어서 이렇게 하면은 딱 하는 소리가 엄마 입냄새 좋다 이래. 그래서 다운이 때문에 양치질 더 열심히 해야 돼. 엄마 입냄새가 좋다니까. 최은경 씨는 지금 친자제분은 몇 명이나 있어요? 한 명 있어요. 하나요? 예. 혹시 나이가 친자제분은? 대학생이에요. 그래요? 벌써 대학생 자녀가 있어요? 큰 자녀가 있으세요? 예. 그리고 지금 지금 4살. 4살. 태연이 키워주고 계시는 거고요.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참 용기가 필요한 일이잖아요.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은 해볼 수는 있지만 또 하고는 있지만 참 그게 선뜻 행동으로 옮긴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해서 결심을 하게 되셨나요? 그렇죠. 생각은 이제 누구나 지금 말씀하셨듯이 하고 있는 건데 저희도 이제 생각만 하고 있다가 엄마 나한테 앞뒤 상황을 맞춰보면은 감당할 일이 안 되고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후원회원으로만 있었는데 사실 입양해서 데려가는 아이들도 그렇고 외국에서들은 그런 장애자들조차도 그렇게 데려다 키우는데 이 일도 정말 못한다 그러면 어떡할까 싶은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일이니까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키우고 있는 거죠. 근데 가족들의 합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생 자제가 있으시면 이제 어느 정도 본인 의사 결정 또는 의사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 남편이나
예. 그 자녀의 반응은 어땠나요, 처음에? 처음에 이제 오랫동안 같이 회의를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딸이니까 이제 딸을 또 저도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학교 다니는 정도의 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결정을 다 하고 오랫동안 이제 시간 결정을 하고 했는데 이제 태연이가 이제 급한 상황이 돼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딸한테 학교로 전화를 해서 남자이다. 4살짜리 또 어린아이고 그래서 이제 급히 학교로 전화를 해서 의논을 했죠. 그랬더니 스스로 다 할 수 있다 그러더라 했더니 그러면 엄마가 결정을 하시라고 동의를 해서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 왔어요. 태연아, 그 로봇 네. 발 물면 아야 하잖아. 태연아, 엄마가 해주시는 그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 마이크 좀 대주실래요? 태연이한테. 태연이 맛있는 거. 뭐가 제일 맛있어요? 참치. 참치? 참치? 오, 야, 좋은 거 먹는데. 참치를 참 좋아해서요. 예.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주 그냥 볼이 튼실하군요. 태연이 커서 뭐 되고 싶어? 커서 뭐 될 거야? 태연이 뭐 하고 싶다? 뭐 되고 싶어? 아무 생각 없어 지금? 대통령 참치 하겠어요. 생각만 대통령. 예.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가끔 대통령이라고 불러줘요. 그러시군요. 뭐 정말 집에서 귀염둥이로 지금 집안의 대통령 구실 아마 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곁에서 지켜보시기에 그 좀 얼마간의 공백 기간을 거쳐서 왔을 거 아니에요. 사랑을 받는. 그래서 좀 곁에서 보기에 안쓰러운 기억이 있다면 언제였습니까? 처음에 와서 이제 며칠 동안 김치를 잘 먹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어린애가 어떻게 김치를 잘 먹을까 저희 애하고 이제 앉을 때마다 감탄을 했어요. 근데 한 일주일 지났더니 김치 주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저희 생각에 눈치를 보느라고 이제 김치를 먹었던 거고요. 예, 그다음에 아이가. 그다음에 이제 뭐 가끔 가다 이제 먹고 싶으면 생각나면 달라 그러고 이제 주지 마세요 그러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다 이제 김치가 참치로 바뀌었구나. 그러니까 아이가 나이가 어려도 그 어떤 탐색 기간 동안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나름대로는 판단했던 것 같네요. 그렇죠. 뭐 3살 이전에 다 형성된다는 얘기가 정말 실감이 나더라고요. 다 완전히 갖춰져 있더라고요. 그 처음에 와서 적응을 잘 못한다거나 최연아 씨께 여쭙겠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그냥 뭐 이렇게 더 특별하게 관심을 갖지는 않아요. 그 아이가 힘들어할 때는 힘들어하는 대로 내버려 두고 그리고 또 이 다운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와서 그 뭐 이렇게 어른 마냥 생각하고 우는 애 마냥 그렇게 울어요. 그는 막 울지 마라 우리 뭐지 마침 와 있던 친구들이 말리니까 더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버려 둬라. 저기 실컷 울고 싶을 때도 있을 테니까 울어라. 그리고 거의 그런 그냥 좀 무관심한 듯한 상태로 다 놔두면은 제가 이제 이런 경우는 또 아이들이 이렇게 지가 있어야 되는 그 적응을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거를 스스로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고만고만하니까 다 이제 또 저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갑이라도 너네들은 친구야 이게 없어요. 키가 더 크면 누나가 되는 거고 다 서열이 있군요. 그러니까는 얘가 지금 6살 먹은 아이가 머슴 아이가 또 있는데 친구로 지낼 수 있는 넉넉한 그게 되는데 다운이가 철저하게 누나예요. 그래서 그 얘가 이제 6번째인데 그 7번 막내둥이가 얘한테 다운이 뭐 이랬다가는 얘도 이제 얘가 나보고 다운이래요. 이런 식이죠. 저는 뭐 교육학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아주 훌륭한 그 교육 철학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교육시키고 계시는군요. 그게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왜 그런가 하면 이렇게 먹을 걸 나눠줘도요. 이렇게 뭐 다 딱 숫자가 맞게끔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작은 아이서부터 이렇게 먹이는 수도 있고 또 이제 형님서부터 먹이는 수가 있고 때에 따라서 그 때에 따라서 그렇게 되니까 그러니까는 나중에는 그렇게 맞게 그러죠. 하여튼 두 분 그리고 이제 수양 부모 지금 하고 계신 분들
글쎄 뭐 누구나 요즘에 넉넉한 사람들은 없잖아요. 근데 참 이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풍만한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자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박 회장님이요. 가장 기억에 남는 수양 부모가 있으시다면요.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그런 심정이에요. 네. 저 특히 목사님이셨는데요. 네. 저 천안에 계신 목사님이셨는데 초창기에 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방이 3개 있는 집, 뭐 이렇게 수양 부모의 조건이 있거든요. 얘기 좀 해보세요. 예. 어떤 조건?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 2분 양친 중에 한 사람이 직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침에 출근을 해야 합니다. 경제력이 좀 있어야 돼요. 그게 경제력뿐만 아니라 아이가 아버지가 저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벌고 어머니가 돈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을 사는 거 이렇게 해서 근로. 그 아이의 그 노동의 가치, 노동의 아름다움을 어릴 때 가르치지 않으면 받기만 했던 아이들은 항상 사회에서 국가에서 받기만 원해요. 조금 주면은 불만이 생기는 그런 그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근본 정신이니까. 늘 수혜자 입장만 그렇죠. 되려고 하겠군요. 예, 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방이 3개 있어야 되고 아이를 키워본 경험이 있어야 하고 나이 제한은 저희가 지금 풀려고 합니다. 60세까지 키울 수 있으신 분은 다 키워야 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뭐 조건들이 있는데 그 김수호라는 그분은 수양 부모님? 예, 수양 부모님은 처음에 이제 거기도 가정 폭력으로 어머니가 아이를 맡긴 분인데 그 집을 가 봤는데 너무나 그게 꼭 미니에이처 같은 집이에요. 그 뭐라 그러죠? 조그만 집 있잖아요. 규모가 아주 작은 집. 예, 그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그 집이 뭐 아주 이렇게 추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너무너무 적고 시골 집에 조그만 집에 목회 활동 하시는 분이. 예예. 그 겨우 사시는 정말 입에 그냥 풀칠을 하시는 분인데 아이를 맡으시겠다 그래서 저 가보고 와서 아주 참 마음이 아프고. 근데 방 3개 있어야 된다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조건은 이렇게 내 겁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지만은 그분의 그 상황이랑 뜻이랄 거역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방 2개짜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키우세요. 그런 분들이 더 열심히 헌신적으로 많이 키우거든요. 방 3개는 부모, 남자아이들 방, 여자아이들 방. 이게 기본적으로 구분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분이 한동안 그 아이를 맡아서 키우셨어요. 대단한 분이시군요. 그래서 뭐 어려운 사람이 어려운 사람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보면은 중하층이 대부분 후원도 하시고 또 아이를 키우겠다고 수양 부모를 더 지원하시고 그렇습니다. 참 아주 우리 훌륭한 지금 수양 뜻입니다. 부모이신 두 분은 다운이하고 태연이한테 바라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평범하게 이 아픈 어른들로 받은 그런 아픈 상처를 저희 가정을 통해서 치료가 되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성장되어져도 그냥 뭐 이렇게 뭐 훌륭한 아이가 되라 뭐 이런 것보다 자기 자리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아이로 그런 꿈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그렇게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태연이 어머님은 어떠세요? 예, 저도 마찬가지로요. 여느 가정의 아이들과 똑같이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아이였으면 좋겠고요. 또 어디 가나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필요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해줬으면 좋겠고 우선은 뭐 엄마한테 갈 수 있었으면 하는 게 가장 큰 바람이죠. 그러시겠군요. 이 수양부모협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론 일단 아이를 위탁해서 키워주시는 그 숭고한 일 바탕 위에 결과적으로는 그 자기 친부모와 함께 정상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최선의 그 목표가 아마 있으시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나온 이 두 아이들만 해도 사실 이 친부모님과 현재 연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다운이는 지금 초창기에 들어왔어요. 아주 처음에 저희가 이제 막 협회를 창설할 즈음에 들어와서 2년만 좀 키워주면은 아이를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1년 이상 연락이 없어서 어머님 되시는 분은 좀 연락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입니다. 태연이, 우린 차태연이라고 불러요. 하도 잘생겨서.
혜연이도 지금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8개월 정도 연락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저 아이가 부모님에게 돌아가는 게 가장 행복하고 차라리 자기가 키울 수 없으면 친권을 포기해 주시면 저희가 입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국가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얘들이 지금 의료보험이 전혀 되지 않거든요. 여러 가지 혜택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친권을 포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이두저도 아닌 상태에서 두저이 돼 놓으니까. 그렇죠. 이 아이는 영원히 이렇게 미아가 되는 겁니다. 부모도 아니고 성도 다르기 때문에 저희 친자녀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도 없고 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지금 그 부모 친부모들께서 아이를 맡길 때 그 심정 어떻게 정말 그 저희가 헤아릴 수가 없을 텐데 지난 주말에 제가 소선옥 씨라고 한 분을 만나고 왔는데요. 그분은 그 대여섯 번 이렇게 많이 옮겨 다닌 굉장히 상처 입은 나이인데 키우다 보니까 너무 정들어서 자기 이름 앞으로 입양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를 만났는데 어떤 게 최선책이냐 의논을 해서 우리 어른보다 아이들이 최선책을 찾아줘야 되죠. 아이들이 앞으로 희망이에요. 뭐 벤처가 아니고 아이를 잘 키워서 좋은 인간들을 만드는 게 바로 벤처지 뭐 돈을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벤처가 아니라 좋은 앞으로 우리 희망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많이 동참해 주신 분도 계신데 우리 협회 박경수 회장님 제일 어려움은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설렁탕을 한번 굶고 10,000원씩이라도 우리 협회에 돈이 모든 걸 얘기해요. 돈이 이렇게 이분들도 좀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물값도 지원해드려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지금 전혀 부모가 있는 나이기 때문에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어서 지원도 해드려야 되고 그래서 10,000원짜리 회원을 저희가 좀 모집하고 있는데 많이 좀 정기 후원 회원 도와주세요. 네. 오늘 이 자리에서 회원이 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그런 좋은 뜻에 뭐 작은 미력한 힘이나마 보탤 수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오늘 나온 이 두 아이의 친부모님 방금 뭐 설명을 들으셨겠습니다만 일단 연락을 좀 혹시 방송을 보신다면 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수양부모협회 전화번호가 943-9119입니다. 서울이죠? 네. 943-9119로 연락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10,000원 회원. 네. 정기 후원 회원. 저는 100만 원을 한꺼번에 내는 회원을 원하지 않습니다. 10,000원씩 지속적으로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이 필요하다고. 지금 후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많지 않아서 굉장히 가난해요. 그래서 우리 박경수 회장님이 정말 돈이 없어서 이번에 영국 대사관을 관두신 것도 그 18년 동안 근무하셨는데 퇴직금을 우선 퇴직금 받아서 그 지금 가리는데 빚도 하고 쓰시느라고. 지금 쉼터 운영하시느라고 참 그렇게 하셨어요. 영국 대사관이 나빠서 그만두신 게 아니고 그 퇴직금 받아서 일단 갚고 그다음에 이제 그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호주 대사관의 공보관으로 지금 공보실장님으로 그러셨어요. 재직 중에 계십니다. 네. 하여튼 오늘 아침에 저 아이들 깨워서 나오시기도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이 부모님 만날 때까지 지금까지 그래 오셨던 것처럼 성심성의껏 많이 잘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은이하고 태연이도 인사해야지.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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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한마디도 안 했어. 여러분 박수 보내주세요. 네. 잠깐 앉아 계셨다가요. 네. 급하셔서. 권기욱 씨가 오늘 자리에 함께 해 주셨는데 자원봉사하고 오셨대요. 어떤 현장에 다녀오셨는지 우선 그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른 아침 딸부잣집 오키 시내 쉼터에서 있을 친구들과의 만남에 아이들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분주하기만 하다. ABCD 다 외웠지 이제. 그런데 아직 잠이 덜 깬 혜민이에겐 그렇게 좋아하던 친구들과의 만남도 반갑지만은 않은가 보다. 혜민아 너 안 간다 후회하지 않니? 괜찮아? 엄마랑 있을래? 결국 혜민이는 수양 엄마 곁을 고집했다. 엄마 안녕.
여느 집 아이들과 달리 유독 엄마란 이름을 서로 질세라 불러대며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아이들. 그렇게 수양 엄마의 따뜻한 배움으로 아이들은 쉼터로 향한다. 한국 수양 부모 협회. 일주일에 한 번씩 이곳에서 영어 캠프가 열린다. 매번 이곳을 찾는 아이들을 따스하게 맞아주는 탤런트 권귀옥 씨. 그녀도 한국 수양 부모 협회 회원이다. Orange, very orange. Good job, Benjamin. I'm a little turkey. My name is Ted. Here is my head. Now, autism is very beautiful in Korea, right? 수양 아이들과 일반 가정의 아이들, 그리고 외국인 자원봉사자. 그렇게 모두 하나가 되어 떠들썩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사이 아이들은 행복과 사랑이란 존재를 배워가고 있다. I can't tell the difference. I don't really know who is a foster child and who isn't. I think for the most part, I feel that these kids are great. They're so fun to play with, and they're really positive and optimistic children. 설만이 너 몇 개 먹을 거야? 몇 개 먹어? 박영숙 회장, 권귀옥 씨, 그리고 아이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여 시끌벅적 하나의 정겨운 가족의 모습을 뽐내고 있다. 자, 애기들, 수정씨. 내가 정성 쏟아 만든 음식은 과연 어떤 모습을 하고 나올까? 아이들은 기다려짐에 마냥 설레기만 하다. 여기 약간 트레이닝 그쪽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가은이 왕. 이게 소망이 만들었어? 그럼 어떤 거야? 이게 소망이 만든 거구나. 한번 먹어봐. 맛있어? 아줌마 한번 먹어봐. 맛있다. 즐거웠던 시간도 잠시, 이제는 헤어져야 할 시간이다. 헤어짐이라는 것에 대해 많이 지쳐있는 아이들. 그래서 아이들은 붙들어도 보고 보채기도 한다. 헤어짐이 아쉬워 매달리고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들을 뒤로하기엔 권귀옥 씨의 발걸음이 무겁기만 하다. 이렇게 수양부모협회는 엄마의 따뜻한 사랑, 아빠의 든든한 울타리를 대신해 아직 날기 어려운 아이들에게 날갯짓 훈련을 시키고 있다. 정말 정상적인 가정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을 보여주면 그 아이들의 마음은 삐뚤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하는 것이 곧 수양부모인 것 같아요. 천사 같은 이 아이들의 맑은 미소, 바로 가족의 따뜻한 사랑만이 지켜줄 수 있을 것이다. 아이고 참. 잘 다녀오셨습니다. 쉼터. 네.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그러니까 주말 영어 캠프에 다녀오셨군요. 자주 가시는 모양이군요. 아니요, 이 쉼터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우리 회장님이 이제 빚을 얻어서 겨우 집을 하나 장만했는데 저는 이제 몇 번 안 갔습니다만은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수양 가정에 그 생활하다 보니까 가외 공부고 뭐 할 수가 없는 형편이잖아요. 예. 그래서 영어 하나는 조금 앞으로 필요하다 생각해서요. 모든 자원봉사, 영어 하는 자원봉사자들, 외국인들. 네, 외국인들도 오셔서 외국인들은 이 자원봉사가 생활화돼 있어요. 우리 미국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한 100배 정도 이 후원금을 많이 내는, 부자가 돼서 많이 내는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한 1인 평균 한 600불 이상 내고 있어요. 1년에. 연간. 네. 우리는 뭐 100분의 1밖에 안 되죠. 네. 한 7,
한 70만 원. 80만 원. 네. 네. 그래서 주말에 이렇게 그 아이들을 모아서 영어 캠프하고 이 같이 음식도 만들어 먹고. 외국인 자원봉사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고마운 생각을 일이네요, 진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저 쉼터라는 곳은 위탁 부모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주말에 와서 있는 곳인가요? 아니면 임시? 저희가 그 쉼터에서 산수도 가르치고 미술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를 아이들한테 과외 비용을 저희 협회에 요구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사정들이 안 좋기 때문에. 근데 과외는 다 시킬 수가 없고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애들이 학원 오듯이 와서 그렇죠. 공부하고 일요일 또 각자 가정으로 돌아가고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군요. 이제 호주 대사관으로 옮기신 얘기 뭐 간간히 뜸뜸이 나왔습니다만 결심하시기가 쉽지 않았겠어요? 18년 동안 몸담았던 정든 그 직장을 옮기시는 게 결심하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방법이 별로 없더라고요. 열심히 찾아봤는데 그게 딱 떠올라서 이거 참 좋은 생각이다, 좋은 아이디어다 해서 그 결심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언어도 역시 같이 쓰고 뭐 여러 가지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그리고 수월하게. 그쪽이 좀 여유가 있고. 그렇죠. 우리 저 박영숙 회장님의 이 큰 사랑 뒤에는 든든한 후원자가 계십니다. 바로 그 파란 눈의 남편. 그렇게 용기를 주고 힘이 되신다고요. 그렇죠. 우리 남편 같은 경우에는 제 대학교에 이제 고려대학교에 10년 계시다가 지금 명지대학교 가서 하시는데 친구분들이 데리고 그 룸사롱 같은 데를 갔는데 한 번은 미국인이시죠? 남편분께서? 그 저녁에 쓴 비용이 200만 원이 넘더랍니다. 하루 저녁에? 자기 월급인데 그런 것을 보면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아이를 키우고 있었는데 남의 아이들. 시원이요. 다른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아이들은 보이는데 어떻게 하룻밤에 200만 원씩을 쓸 수가 있느냐. 너무나 놀라운 나라다. 그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 많이 도와주시고 특히 우리 아들이 외동이거든요. 외동으로서 외동이 극복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나누는 것, 남을 이해하는 것, 남을 설득하고 화해하고 융합하고 이 아이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우리는 또 위계질서상 남의 아이는 친아이가 가장 나이가 많아야 됩니다. 위계질서상. 그러니까 동생이죠, 전부. 동생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아이들하고 나누는 걸 배우고 같이 싸우고 그 아이를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를 개발합니다. 이 모든 것이 창조력하고 창의력하고 연관이 되고 설득력이고 지도력. 앞으로는 지도력이 있는 사람이 최고 경영진까지 올라갑니다. 사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나라를 경영하는데 한 사람 남의 동생 하나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4천만을 그죠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맞는 말씀이시네요. 우리 아이 그래서 외동을 가지신 분들에게 아이를 많이 좀 키워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아이는 지금 굉장히 성숙했고요. 남을 이해하고 지도력이 있어요. 쟤를 도울 줄 알고 그러면은 남이 또 남의 아이들이 좋아하게 되고 인기가 있게 되고 골목 대장이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7살 때부터 아버지가 저기를 설거지를 시켰어요. 지금도 계속 설거지를 합니다. 그게 우리 아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외국에서는 전부 그렇게 합니다. 저기 있는 마루샘도 나누어서 다 저기 하고 그래요. 수양 엄마 돼서 박영숙 회장님이 키운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되십니까? 11명. 대단하시죠? 지금 사진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예전에 키워주셨던 아이들 또 이제는 부모님 찾아서 아마 간 아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일단 위탁해서 키운 그 새로 얻은 자녀들은 가정의 환경에 접해서 좋고 또 데리고 있는 친자녀도 또한 걔네들한테 배우는 게 있어서 좋고 그러니까 상호간에 좋은 거군요. 그렇죠. 우리는 내 아이를 위해서 남의 아이를 키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숟가락 하나 더 넣기 뭐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결합한 가족들을 많이 이렇게 헤어진 가족을 많이 재결합을 시켰습니다. 아이를 매체로 해서 이혼했거나 헤어졌던 부모가 만나게 돼요. 그래서 저희는 종합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고 그 아이가 나누는 삶을 생활화해야 되고 자원봉사 같은 경우에도 외국에서 4명 중에 1명이 일주일에 한두 번씩 8시간, 9시부터 5시간 일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실제로 하는 사람은 깨구리 잡으러 1시간, 뭐 종이조로 1시간 그건 자원봉사를 할 수 없고 하는 사람은 1% 미만이라래요. 외국에서는 뭐 40%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매월 돈을 그 기부금을 내는 사람이 영국은 75%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 두 엄마 아버지가 항상 매달 돈을 냅니다.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는 그것도 1% 미만이라래요. 그래요? 예. 그래서 할게 많군요. 네. 오늘 이 자리에요. 가장 최근까지 수영 엄마와 또 아들로 사랑을 나눈 네, 우리 박 회장님. 예, 이마루샘 군. 이름이 아주 좋네. 아주 이뻐요. 11살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래. 뭐 아니라 11살 아니야? 10살이에요. 10살. 아, 미안해. 내가 한 살 더 늙게 얘기해. 그러면 지금 현재 마루샘은 집에 돌아간 상태인가요? 쟤는 우리 집을 큰 집이라 그래요. 저희 엄마도 그러고. 예. 토요일, 일요일마다 뭐 일이 있을 때마다 그다음에 뭐 설이나 명절 때는 저희 집에 있고 아직도 거의 저는 집에 보냈다고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예. 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야, 마루샘아. 샘이라고 그러니? 애들이? 쌤이요. 그러지, 샘이라고 그럴 것 같아. 샘이는 우리 박영숙 회장님을 평소에 뭐라고 불러요? 누구예요? 아줌마라고 불러요. 아줌마. 강요하면 안 돼. 씩씩하네 아주. 오늘 저 텔레비전 나온다고 이쁘게 단장하고 나온 것 같아요. 시온 형하고 시온 형하고 아줌마 아들 네. 시온 형하고 같이 지내는데 어땠어요? 형이 좋아, 아줌마가 좋아? 둘 다 좋아요. 그러니까 둘 다 사랑을 많이 주셨군요. 옆에 계신 분은 간사님이신가요? 예. 네. 아유. 우리 수고가 간사님이 눈이 커서 얼마나 우는지 참 좋은 일 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험이 있으시니까 아이들을 저렇게 맡아서 키우다가 가는 건 아까 어떤 수양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만 챙겨주지 떠나는 거 못 보겠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떠나 보낼 때는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이제 부모님 찾아가니까 어떠세요? 심정이? 저도 이제 정말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이 갈 때 아이가 문을 붙잡고 안 나가요. 대부분 우리 집에는 이제 냉장고에 먹을 게 많고 형아 있고 장난감 있으니까 아주 어린 아이들은 친부모하고 가기를 원치 않아요. 그 개념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울면서 떠나보내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은 그 아이가 가서 저희한테 연락이 안 오면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굉장히 마음이 놓입니다. 다시 연락이 오면은 다시 재위탁을 의뢰하는 경우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반드시 그 아이들이 가고 난 뒤에 3개월 동안 연락을 못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저희한테 와서 안정을 하는데 한 3개월이 걸려요. 보통. 뭐 짧은 어린 아이들은 뭐 일주일 만에 그냥 어딘지 모르고 그냥 동화를 하는데 그쪽에 가서 동화하는 게 오히려 더 힘든가 봐요. 가난하고 밥도 굶을 수도 또 굶을 수도 있고. 그러면은 전화를 해서 다시 오겠다고 이야기하는 아이들이 꽤 있어요. 그렇군요. 아유, 마루쌤은 아줌마가 어떨 때 가장 좋아? 아무 때나 다 줘요. 제가 오늘 아무래 하네. 아줌마가 해주는 음식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 동그랑땡이요. 영어 잘해? 네. 아는 거 한번 해봐. 노래 해봐, 노래. 아줌마 영어 잘하시잖아, 그지? 헬로 미미 해봐. 해봐. 한마디만 해봐. Hi Sam. Hi Sam, how are you? 해봐. How are you? I'm fine, thank you. 안 할래요. 안 할래요? 제가 제일 잘해요, 노래. 그렇군요. 정말 날씨가 추워지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이 이제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1년 4철, 1년 12달 다 사랑이 필요하지만 네, 그래요. 스타들이 뭘 보내왔죠? 네, 정말 이 작은 사랑이 모여서 큰 힘을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가슴 따뜻해지는 스타들의 그 사랑의 또 격려의 인사를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원봉사 저도 해보니까 무슨 큰 돈 쓰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저 자신의 위로를 받는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남을 도우는 것으로 해서 내 자신이 스스로가 어떤 마음의 기쁨을 얻고 마음의 양식을 얻는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뭔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정성을 기울여주는 것이 훨씬 도움을 받는 이들한테도 따뜻함을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 어떻게 보면 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서 뭐를 해야 되는데 내가 하다가 그걸 잘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아니면은 내가 뭔가 하나를 크게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걸 하다가 이걸 할 수 없는 여건이 되면 어떡하나 굉장히 많은 염려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뭐 아주 하나의 아주 자그마한 손길 한번 가서 같이 얘기해 주는 거, 얘기 들어주는 건 그 뭐든지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시작을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항상 힘내고 그리고 건강하고 밝게 살도록 노력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꼭 부탁하고 싶은 건 언제나 항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마음속에 꼭 새기고 그렇게 생활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마음을 열고 응원 보내고 항상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혼자라는 생각 갖지 말고 용기 내서 씩씩하게 그렇게 사세요, 꼭.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요. 항상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 스스로 돕는 자가 그 도움을 받는다고 자기 자신이 항상 그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자기가 노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의 힘을 도우면서 받으면서 이렇게 이겨나가는 게 가장 현명할 것 같네요. 저도 시간 많으면은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시간들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네요. 사랑하고요. 힘내세요. 네. 그러니까 이분들 뭐 연예인 중에서 많이들 도움을 주고 계신 분들이 계시지만 이분들 특히 물심양면으로 많은 분들을 도와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시간이 좀 없어가지고 말이죠. 지금 현재 이제 수양 부모가 한번 돼봐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을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좀 얘기하실 게 있으시다면요. 저희는 우선 교육을 받습니다. 하루 종일 교육을 받고 수료증을 받는데 그걸 받고 난 뒤에도 한 1년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대신 한번 시작을 해보셔야지 그 용기가 뒤따르더라고요. 한번 하니까 이거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사랑을 주지 않으면 누가 줄 것인가, 누가 이어줄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정 몸으로 할 수 없는 분들은 그 후원 만원. 네. 만원 회원. 지속적인. 네. 저희도 오늘 들었습니다. 뭐 또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네, 아니요. 사랑을 뭐 잘난 척 한다, 뭐 남을 도움을 이런 생각 많이 나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작은 거에서 작은 사랑을 준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랑을 받는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주면 하나